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 8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라운드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골프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골프 클럽들, 우리가 골프를 할 때 클럽 없이 라운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골프 클럽으로 이제 공을 쳐서 보내는 경기이기 때문에 클럽이 또 필요하죠. 나머지 좀 액세서리들, 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그 시간인데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알고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 골프 상식 사전이 초보자부터 좀 더 이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중급자, 상급자까지 이야기들을 좀 다룰 것이라, 이 초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초보자들에겐 또 필요하고, 또 라운드 가기 전에 또 모르시는 분들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또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여기 열거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골프화라는 게 있죠. 다른 운동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뭐 볼링 같은 경우도 볼링화를 신고 하잖아요. 일반 운동화를 신고 하진 않죠. 축구는 또 축구화가 있고 야구도 야구화가 있는 것처럼 골프는 골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화가 좀 뭔가 다르냐 하면 골프에서 결국 중요한 것이 자신이 어떤 잔디밭 위에서 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중요한 게, 스윙을 하면은 아무래도 큰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윙을 하고 났을 때, 또는 스윙을 할 때 몸을 잘 지탱하고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프화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스윙을 할 때, 그리고 또 걸어 다닐 때 안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골프화라는 것이 스윙을 할 때 가장 자신의 몸을 잘 지탱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골프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스파이크가 있고 스파이클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가 있는 그런 골프화, 그래서 보통은 골프화 밑에 이렇게 징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걸 징이라고 하는데, 그 징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어떤 경우는 뭐 그것보다 적게 있는데, 이 징은 뭐 소모품이에요. 말 그대로 징이기 때문에 잔디밭 위에 자신의 몸과 신발이 어떻게 잘 접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결정해 주는 부분이라서, 징은 계속 오래 라운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닳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들은 징을 별도로 이렇게 나사 형태로 빼가지고 또 이렇게 버리고 또 새로운 걸 사가지고 낄 수도 있어요. 물론 라운드를 보통 하다 보면은 골프화를 이제 징을 바꿔야 될 시점쯤 됐을 때 골프화를 바꾸는 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골프화를 조금 좀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은 징을 교체해서 또 골프화를 계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갔다 오면 클럽을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정리하기도 하고, 클럽 헤드도 닦고, 또 그립도 닦고, 또 그리고 골프화도 신발도 이렇게 잘 좀 닦는 편인데요. 요 얘기를 잠깐 하면, 실제 우리가 골프장 갈 때 신발, 뭐 옷, 모자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새 것처럼 쓰는데, 어느 날 마인드 골프가 봤더니 이 신발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좀 약간 잘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신발은 약간 흙도 묻어 있고 잔디도 묻어 있고, 신발은 또 잘 정리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골프화도 이렇게 스파이크를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처럼 가끔 이제 라운드를 다녀오면 이런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털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이 스파이크와 스파이클리스, 말 그대로 리스 없는, 스파이크가 있는, 뭐 징이 있는, 징이 없는 골프화로 나누는데, 이 징이 있는 골프화가 조금은 좀 접지력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 스파이클리스도 화학적으로, 밑에가 이제 고무잖아요. 그 고무의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잔디와 접지력을 최대한 만드는 그런 재질로 만들었다곤 하나, 물리적으로 스파이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잔디를 콱 잡아주는 그런 것은 물리적으로 이게 좀 더 강하겠죠. 뭐 대부분의 선수들은 스파이클리스보다는 스파이크가 있는 형태를 쓰는데, 마인드 골프도 스파이클리스 신발을 뭐
어쩌다 뭐 자주 신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뭐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라운드 하고 할 때 이제 스파이클리스 신발을 집에서부터 신고 가는 그런 경우에는 참 좋긴 하거든요. 가끔 신발을 놓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들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골프화라는 것은 당연히 라운드 할 때 꼭 필수적으로 신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뭐 신발을 못 갖고 갈 경우에 뭐 이럴 때 있어요. 카풀을 할 때 내 차에는 신발 주머니랑 조금 이따 나오는 캐디백, 뭐 보스턴백 이런 것들은 다 실었는데, 뭐 보스턴백은 사실 크기 때문에 가방이기 때문에 잘 챙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골프화는 별도의 또 신발 주머니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발 주머니를 내 차에서 그 카풀하는 차로 옮길 때 잘 옮기지 못하셔가지고 골프장에 신발이 없어서 골프장에서 신발을 사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골프화가 몇 개씩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뭐 습관적으로 오다 보니까 골프화가 많으신 분도 마인드 골프 주변에 그 지인분 중에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화는 크게 스파이크와 스파이클리스 형태로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는 종종 이 밑에 징의 상태를 좀 보고 그 좀 많이 닳았으면은 징만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골프화를 써도 좋고요. 뭐 간단한 팁으로는 조금은 좀 골프화도 다른 옷이나 모자 이런 것처럼 좀 깨끗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인데요. 장갑은 뭐 크게 양피, 뭐 하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크게 하피, 말 그대로 하피는 합성 피혁이고요. 양피는 실제 가죽이에요. 그래서 양피라는 그 재질이 좀 더 부드럽고, 실제 원래 가죽이니까, 이거 합성이니까. 그래서 좀 더 양피 그 가죽 이 장갑이 좀 더 비싼데, 골프 장갑을 보면 우리가 오른손 잡이인데도 대체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한쪽만 끼잖아. 여자분들은 장갑을 이제 두 쪽을 다 끼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쪽만 껴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왼쪽만 끼고, 왼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만 껴요. 실제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을 안 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 스윙을 할 때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왼손이에요. 그 왼손에서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왼손의 그립이 그 클럽을 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골프를 잘 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골프를 잘 치시는 주변에 분들을 잘 보시면 실제 장갑을 왼쪽에만 끼는데도 오른손, 마인드 골프도 오른손에는 거의 그 어떤 그 굳은 살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왼손에 보면 왼손에는 이 손바닥하고 손가락 쪽에 이제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른손잡이는 왼쪽에만 장갑을 낀다 그랬죠. 장갑 살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볼 때 직접 가서 껴보는 경우에 뭐 왼손 딱 껴보면 되지만, 인터넷에 살 때 보면은 왼손 장갑 또는 왼손 잡이용 장갑일 때 잘못 사면은 왼손 잡이용 장갑은 보통 오른손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유의해서 사야 되는 거고, 결국 오른손 잡이인데도 왼쪽만 끼고 왼쪽에 장갑을 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굳은 살은 왼쪽에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른손은 장갑도 끼지 않았는데 그 굳은 살이 안 배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스윙에서 왼쪽 손에 걸리는 이렇게 스윙을 하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클럽이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힘, 그 원심력을 잡아주는 마찰 역할을 하는 게 왼손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스윙을 할 때 오른손에 뭔가 상처가 많거나 굳은 살이 많이 배겼거나 어떠한 좀 그 문제가 있다면, 뭐 심지어는 뭐 이 살갗이 이렇게 벗겨지기도 하는,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오른손에 많다면 스윙이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에 많이 마찰이 걸린다면은 오른쪽 장갑도 끼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재질로 보면 합성 피혁과 양피가 있지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주로 끼고, 왼손잡이 오른손, 그리고 여성분들이나 뭐 간혹 남성분들 중에도 양쪽을 끼는 경우가 있는데, 두 손을 다 이렇게 끼게 되면 아무래도 그립과 장갑의 마찰력을 이제 최대한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또 장갑이라는 것이 직접 살에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립을 잡을 때
그 양쪽을 다 이렇게 그 장갑을 끼게 되면 그만큼 좀 더 그 섬세한 그립감을 좀 느끼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윙이 좀 정상적으로 잘 그 자연스럽게 되는 형태면 장갑을 한쪽만 끼기를 권장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초보라서 또 이제 스윙을 이제 처음 배우고 또 여성분이고 주니어 또는 이렇게 스윙에 힘이 없어서 나는 좀 그립 잡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양쪽을 다 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장갑이 제일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골프 클럽에서 우리가 실제 접촉이 되는 부분이 그립이고요. 클럽이 있으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그립이라고 했잖아요. 그 결국은 장갑을 낀 손으로 이 그립 부분을 잡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마도 그립을 잡는 그립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서 실제 이 클럽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장갑이고, 클럽에서 몸에 연결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이 그립이에요. 결국은 이 장갑과 그립, 이 둘 사이에 접촉하는 부분의 마찰력이 최대를 잘 유지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그립이 많이 닳았거나 장갑이 이렇게 빵꾸 날 때까지 쓰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이 장갑이나 그립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장갑과 그립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스윙에서는 가장 좀 좋은 성능을 내는,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길이고요. 장갑과 그립은 전체 이런 소모품 중에 뭐 좀 저렴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갑은 가급적이면 뭐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5개나 10개 정도를 미리 사서 백에다 넣어 놓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장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패드 부분이거든요. 이 그립이 이렇게 걸치는 이 패드 부분인데, 이 패드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패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 좀 이렇게 덧대져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그 부분이 제일 마찰력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스윙을 해서 클럽을 이렇게 쭉 원심력으로 나갈 때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장갑이 만약에 닳았거나 뭐 사실 구멍이 날 때까지 쓴다라는 거는 이미 뭐 그 장갑의 수명을 다 해서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거더라도 장갑은 좀 그런 상태까지 쓰면 안 되고, 그 장갑을 여러 개 갖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실제 스윙할 때 조금이라도 미끌리는 느낌이 생긴다면 장갑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실제 우리 라운드 가면 또 장갑을 사러 그늘집이나 뭐 프로샵에 갈 수 없으니까 조금 이따 나오는 캐디백에 여러 개를 넣어놓고 있다가 좀이라도 이상하거나 좀 자꾸 그립이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이제 바꿔서 장갑을 쓰는 형태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 여러 개를 함께 사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골프화도 그런 측면에서 한 2개 정도, 2켤레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만약에 좀 비가 많이 와서 또는 이제 아침에 이슬이 많이 껴서 골프화가 좀 이렇게 젖거나 그러면은 하나 정도 이제 말리고 충분히 마를 때까지 또 그 사이에 라운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2개 정도가 좋겠고, 뭐 여름용 또 겨울용이 또 있어요. 여름용은 좀 통풍이 좀 통기가 잘 되는 그런 거고, 겨울용은 좀 방한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개 준비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캐디백이 있는데요. 캐디백은 말 그대로 우리 캐디, 그 선수들을 도와주는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백도 들어주고 또 공도 닦아주고 같이 잔디 상태도 좀 파악 좀 하고 기울기도 확인하고 그런 사람들을 캐디라고 하잖아요. 그 선수들은 캐디를 1인 1캐디를 쓰죠. 1인 1캐디를 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인 한 사람이 캐디 한 명이 4명을 보통 커버를 하거나 이제 도와주긴 하죠. 왜 캐디백이라고 했냐면 선수들의 이 캐디 선수들의 백을 들고 다니는, 그래서 이제 캐디백이라고 하는데, 캐디백도 옛날에는 마인드 골프가 처음 시작했던 마인드 골프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캐디백들이 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딱 서 있는, 밑에가 동그란 게 굉장히 큰, 해서 굉장히 좀 무거운, 보통 이제 선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캐디백을 투어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투어백하고 스탠드백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선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캐디들이 보통 TV에서 중계 볼 때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캐디백이 크죠. 왜냐하면 거긴 선수들이 다니면서 먹을 것도 중간에 라운드 중에 대회 중에 먹어야 되기도 하고 물 같은 것도 넣고 간식 뭐 바나나라든지 뭐 비스켓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주로 먹는 것들을 좀 넣어 놓기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수건도 넣어야 되죠. 비 오면 또 비옷도 입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많이 넣기 때문에 선수들이 쓰는 예전에 초창기의 골프백들은 다 투어백처럼 일반인들도 이런 투어백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백은 대단히 커가지고 트렁크에도 그 캐디백을 이런 투어백으로 들어가면 몇 개 안 들어가요. 뭐 두 개도 간신히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 스탠드백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 스탠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백 앞에 이렇게 탁 누르면은 다리가 이렇게 C자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쓰는 형태 있죠. 그런 걸 이제 스탠드백이라고 해요. 이 스탠드백은 전통적으로 좀 해외에서 많이 쓰죠. 해외에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많이 쓰는데 이 스탠드백의 장점은 투어백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경량으로 만들었고 실제 왜 경량으로 만들었냐면 한국은 캐디가 기본적으로 라운드 할 때 캐디가 운전도 하고 카트 운전도 하고 같이 라운드를 하지만 실제 해외에서는 캐디가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캐디가 보통 없는데 캐디가 없을 때 주로 이제 우리 라운드 하는 방법은 내가 이 백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백은 이렇게 라운드 하다가 내가 백을 내려놓고 그때 이제 그냥 세워놓으면 잘 쓰러지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서 앞에 다리가 나와가지고 시오차처럼 이제 스탠드 잘 서 있도록 만든 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또 이 매는 것도 이렇게 X밴드 형태로 이렇게 가방 우리 보통 가방 맬 때 이렇게 X밴드 형태로 이렇게 매는 그런 백 그 줄이 같이 들어 있어요. 투어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걸쳐 매는 형태이죠. 그래서 선수들의 캐디들이 지금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매고서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캐디백은 그래서 크게 이제 투어백하고 스탠드백이라고 있는데 보통 우리도 이제는 스탠드백을 많이 써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메고서 다니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실제 이제 백 자체가 가볍기도 하기 때문에 스탠드백을 쓰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고 또 해외 뭐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스탠드백을 이제 해외에 쓰던 거를 갖고 들어오면서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된 거죠. 좀 멋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딴 거보다 우리가 골프장에 갈 때 카풀해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2명, 3명, 4명 정도까지도 최대 4명까지도 이제 카풀해서 가는데 그때 캐디백이 차에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실리느냐. 근데 사실은 캐디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 먼저 설명하죠. 보스턴 백하고 같이 이제 갖고 다닙니다. 캐디백은 클럽을 넣는 거잖아요. 캐디백은 클럽을 최대 14개까지 가지고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클럽을 14개까지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캐디백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것이고 보스턴 백은 우리가 이제 라운드를 하고 나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도록 별도의 옷을 가지고 가는 속옷하고 겉에 옷 그리고 또 외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챙기는 보스턴 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을 갈 때 이 캐디백하고 보스턴 백이 한 세트죠. 거기다가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골프화를 집어넣는 신발 주머니도 있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여기에 조그만 파우치 같은 것도 들고 다니기도 하죠. 파우치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손가방형 형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드는 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고 손에 이렇게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딱 잡는 경우도 있고 또 클러치백이라고 요즘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갖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뭐 이러한 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렇게 편집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사진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그런 것들 안 하려고 했는데요. 뭐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사진은 중간에 넣어 드릴 테니 나중에 지금 보실 때 지금 아마 여기 옆에 아마 이쪽에 뭔가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스턴 백하고 캐디백이 실제 라운드를 갈 때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물건 중에 하나고요. 왜 보스턴 백이냐? 이 보스턴 백이 보스턴 백이에요. 말 그대로 이 보스턴이
미국의 보스턴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보스턴 지역의 보스턴 대학생들이 가지고 다녔던 백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보스턴 백이라고 해요. 이 보스턴 백은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위에 두 개 있어서 가운데 지퍼 있고 그 안에 열어서 옷을 집어넣고, 심지어는 뭐 보스턴 백 안에 신발을 넣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스턴 백하고 신발 주머니가 같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쓰는 것도 보스턴 백 안에 신발을 넣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스턴 백을 별도로 다 준비를 하나씩은 하셔야 되겠죠. 물론 가방으로 매는 형태도 있고, 요즘 뭐 획일적으로 보스턴 백의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골프장 가서 내가 갈아입을 옷 또는 어떤 다른 액세서리들을 좀 챙기는 그런 그 가방으로서의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골프를 칠 때는 클럽 캐디백하고 보스턴백이 보통 한 세트로 많이 파는데, 요즘도 그렇게 많이 팔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개성이 있으셔가지고 캐디백 따로 보스턴백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백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액세서리들 중에 이제 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티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 티예요. TEE. TEE는 뭐냐면 우리가 공을 칠 때 이런 형태의 나무로 생긴, 여기 이제 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티샷을 한다 그러죠. 이게 티샷이에요. 그래서 티를 놓고 치는 샷을 티샷인데, 대부분의 티샷은, 대부분이 아니고 다죠. 1번부터 18번 홀까지, 1번 1홀부터 18홀까지 맨 처음에 칠 때 티를 놓고 쳐도 안 놓고 쳐도 상관없으나, 이 나무로 생긴, 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 나무로 생긴 이 티 위에 올려놓고 한다고 해서 티샷이라고 하는 거고, 요 나무 부분을 티라고 합니다. 뭐 파3 같은 경우에는 이 티가 대단히 짧죠. 이거는 좀 긴 거라고 하면 뭐 좀 짧은 티. 그래서 이거는 파3에서는 조금 공하고 지면하고 거의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숏티, 이걸 뭐 숏티라고도 얘기하죠. 짧으니까 숏티. 이걸 뭐 롱티라고 하겠죠. 그래서 숏티, 롱티를 자신의 그 스윙할 때 티 높이에 따라서 이 티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숏티와 롱티가 뭐 꼭 한 가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크기가 있어서 자신이 보통 치는 그 길이를 준비하셔가지고, 뭐 잘 치시는 분들은 티가 뭐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박세리 선수한테 어떤 그 갤러리 분이 뭐 선수를 딱 치고 나면 티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가 땅이면 딱 치고 났는데 이 티가 이렇게 튀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 봐도 이렇게 휴르륵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갤러리가 이제 박세리 선수한테 물어봤나 봐요. 샷을 하고 나서 티가 앞으로 튀는 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튀는 게 좋아요? 뒤쪽 방향으로 튀는 게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나 봐요. 그때 박세리 선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실제 스윙을 해서 공만 살짝 맞고, 물론 약간 티도 조금 맞겠죠. 티에 거의 상단 조금 맞고 공만 쳐서 날아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이야기라서, 그 잘된 샷은 실제 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치는 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 롱티를 써서 티샷을 할 경우에 이 티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어디 날아가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티가 잠깐 가끔 이렇게 뒤로 날아가는 경우, 우리 이쪽 방향으로 쳤지만 뒤로 날아가는 경우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나무가, 여기가 땅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딱 치면 실제로 공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이 티가 살짝 이쪽으로 밀렸다가 이 땅의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건드렸을 때 그 땅에 이쪽으로 붙었다가 다음 반동으로 해서 이렇게 휴르륵 해서 이렇게 뒤로 날아가는 거고요. 저도 마인드 골프도 맨 처음에는 티가 왜 뒤로 날아가나를 좀 이렇게 궁금해 했었는데, 실제 이런 원리 때문에 티가 이렇게 뒤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티, 뭐 티가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고
나무로 쓰는 선수들 같은 경우 거의 다 나무로 쓰죠. 왜냐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부러지니까 그만큼 클럽에 걸리는 저항이 크거든요. 뭐 그 차이가 얼만큼 뭐 크겠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럽이 지나갈 때는 공에 최대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티에 의해서 저항이 안 걸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티가 단단하면 그만큼 공이 이렇게 가서 맞을 때 여기에 걸리는 그 좀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 골프도 나무 티를 주로 쓰고, 부러지는 게 그만큼 이렇게 저항해서 안 부러지는 것보다는 낫고요. 뭐 한국에서 뭐 겨울철 같은 때 공을 칠 때는 아무래도 뭐 땅이 딱딱하니까 티가 훨씬 더 잘 부러지고,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날아가서 잃어버리기도 하니까, 티는 한 우리가 뭐 티샷을 보통 이제 파4, 파5에서는 티샷을 하니까 뭐 14개에서 한 뭐 20개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또 우리가 오비가 나거나 그러면 또 다시 치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쇼티도 한 4, 5개 정도 준비해 놓는 게 라운드 할 때 좀 좋겠고요. 티는 지금의 티들은 대부분 나무 티잖아요. 나무 티 또는 플라스틱 티인데, 이 두 가지 티가 사실은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아까 그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생겨서 땅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그 높이만큼 해서 공을 놓는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런 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모래 컵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담아요. 이 사다리꼴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담고 모래를 거꾸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 모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모래를 담아서 약간 좀 젖어 있는 모래를 담아서 이렇게 내리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공을 올려서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골프 영화를 보면 모래를 요 조그만 뭐라 그러죠? 컵이라고 얘기하죠. 컵에다가 받아서 거꾸로 탁 누르면은 이런 모양이 생기고, 그 위에 공을 올려서 놓고 치기도 하고요. LPGA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이런 모래 대신 이렇게 공을 쳐가지고 잔디가 날아간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잔디들을 이렇게 모아서 잔디들을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치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도 있고, 그래서 티는 꼭 꽂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파3 같은 경우는 티 없이 치기도 하고요. 선수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하는 선수도 있지만, 뭐 나무 티를 써도 되고 플라스틱 티를 써도 되고, 단지 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티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티를 꼽았을 때는 방향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티를 꽂고 여기에 이렇게 끈이 달려가지고 조그만 티가 이렇게 또 하나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롱티랑 쇼티랑 같이 갖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 롱티나 쇼티를 꽂고 나머지 티 하나를 만약에 이렇게 페어웨이가 있고 여기가 티잉 그라운드가 있으면, 여기서 칠 때 여기다 티를 이렇게 꽂아 놓고 나머지 하나를 이쪽 방향 어딘가에 좀 꼽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도움을 받잖아요. 이런 거는 규정 위반이에요. 사실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내가 치려는 얼라인먼트라든지 에이밍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면 안 돼서, 사실은 이렇게 약간 특수 제작해서 만든 그런 티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샷을 할 때 방향에 도움을 받으면 원래는 규정 위반이라는 거를 좀 아는 차원에서, 초보자분들이 뭐 티를 워낙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날아가니까 이런 걸 꽂아 놓는 이유가 방향에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는 좀 이 티가 날아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간혹 이렇게 티를 가지고 자신의 방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규정 위반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형지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지품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규정 위반이고요. 꼭 이 티 아니고도 만약에 내가 클럽을 2개 갖고 왔는데 한 개 클럽을 어떤 형태로 놔두면, 이 주변에 놔두면 다 도움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으로 딱 놓지 않더라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이 클럽을 2개 갖고 갔더라도, 아니면 뭐 모자라든지 아니면 뭐 레인지 파인더 거리를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주변에 안 놓는 게 원래 규정에는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간단히 얘기 드립니다. 다음은 마커인데요.
마커가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샷을 할 때 여기가 그린이고 이쪽이 코스고요. 그리고 여기가 페어웨이, 여기가 티잉 그라운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보면은 티잉 그라운드를 정의하는 티 마커라고 있어요. 이걸 티샷을 하는 곳에 있는 마커. 사실 이 마커는 이 티 마커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마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샷을 할 때 원래는 여기서 이 바깥쪽 선상과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두 클럽에서 사각형 안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클럽인 드라이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두 클럽 이내에 안에 공이 존재만 하면 돼요. 공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발은 스탠스는 이렇게 되더라도 공은 요 안에만 있으면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떠한 그 화이트 티, 블랙 티, 뭐 레드 티, 이렇게 티를 결정하는 데 표시하는 걸 또 마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그린에서 나의 볼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마커고요. 이렇게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도 티 마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겠네요. 마커라고 하면 우리가 스코어를 적을 때 내 스코어를 직접 내가 적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나의 마커가 적는다고 했죠. 그 마커는 세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의 스코어를 적는 사람도 마커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커는 우리가 그린에서 여기 홀이 있으면 실제 내 공이 쳐서 여기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공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각자의 공들의 위치를 다른 사람이 플레이할 때는 집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뭐 집어주지 않더라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공이 쳐가지고 뭐 이 공이 맞았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또 골프 룰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먼 플레이어가 제일 먼저 치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먼저 칠 때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공에 이제 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이 뭐 동전이라든지 뭐 조그만 뭐 골프장에서 파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이 아니고 그 카지노에서 쓰는 칩 형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로 홀의 뒤쪽에다 이제 가급적이면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집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볼을 마킹을 하고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볼을 놓을 때는 놓고서 마커로 집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커가 있는 상태에서는 볼을 아무 때나 집었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마커가 없는 상태에서는 볼을 집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마커도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없으면 뭐 캐디가 이렇게 압정 형태로 뭐 이렇게 골프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석 형태로 모자 이렇게 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마커도 자신만의 마커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 마커와 관련한 또 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차후에 아마도 이 골프 상식사전 뒤쪽에서 좀 더 다룰 거고요. 그래서 마커라는 게 있고, 방금 전에 캐디백과 보스턴백 이야기는 드렸고요. 또 기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뭐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여름 같은 때 이렇게 살 타지 말라고 여기다 토시 같은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기타에는 뭐 모자가 있겠죠. 모자도 있겠고, 뭐 선크림, 여름 같은 데는 우산, 또 비옷, 또 아까 뭐 보스턴백 얘기할 때 뭐 파우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라운드 할 때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라운드 할 때 우리가 좀 가지고 다니면 좋을 만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모자 같은 경우는 매번 갈 때 쓰고 가니까 잘 까먹지 않겠고, 모자도 뭐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야구 캡모자 형태. 이 야구 캡모자 같은 경우는 타이거 우즈가 쓰면서 이제 유행이 됐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전에는 보면
호주의 백상어, 뭐 그렉 로먼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좀 카우보이 모자 같은 그런 챙이 좀 넓은 그런 모자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모자 같은 걸 아예 안 쓰고 라운드를 했던, 또 더 전에를 보면 이렇게 중절모 같은 거 쓰는 그런 골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자는 요즘 이제 햇살도 따갑고 하니까 또 그런 그 해를 피하고 자외선을 뭐 피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모자는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머리도 또 뜨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캡 모자라고 이게 위에 뚫린 그런 형태, 최경수 선수가 많이 쓰는 그런 형태도 있고, 마인돌프가 많이 쓰는 야구 모자 같은 캡도 있습니다. 그 선크림은 뭐 라운드 전에 이렇게 발라주고 중간에 틈틈이 그 그늘집이나 나인홀 끝나고 났을 때 더 발라주면 좋고요. 이 선크림에 대한 또 팁을 약간 드리면, 이 선크림은 가급적이면 라운드 전에 다 바르고 손에 바르고 손은 깨끗이 손바닥 부분은 다 씻어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게 기름 성분이 있고 그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이 선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대충 닦고 그립을 잡으면 그립이 아무래도 좀 미끄러져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면 이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립 부분을 이 선크림 발랐던 부분으로 이렇게 바르면 이쪽 그 그립 부분이 점점점 그 경화되거든요. 좀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갑과 그립의 최대한 접지력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선크림을 뭐 부랴부랴 일본으로 티잉 그라운드 가서 티샷 하기 전에 막 바르고 그 다음에 수건 같은 데 대충 닦고 이 그립을 잡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크림은 좀 지속 기간도 기니까 아침에 나갈 때 바르든지 아니면 골프장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들려서 선크림 충분히 바르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서 티샷 하러 이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하나의 또 팁입니다. 그리고 우산도 있고 또 여기 수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산은 그 골프백에다 하나씩 다들 넣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형태로 쓰기도 하고요. 해가 강하면 양산 형태로 쓰기도 해서 우산을 하나 정도 넣어갖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우산하고 이제 비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골프백 보면 이 캐디백에 보면 옆쪽에 큰 면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비옷을 한 세트, 비옷은 보통 얇은 재질이니까 잘 접어서 미리 넣어놓고, 왜냐하면 갔다가 날씨가 좋아서 갔는데 실제 갔다가 보니까 비가 막 갑자기 오거나 좀 애매한 날씨였는데 비가 오는 그럴 때는 이제 우산하고 비옷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또 수건은 뭐냐면 우리가 공을 뭐 다양한 형태에서 닦을 때도 있지만 특히 비가 올 때는 그립이 굉장히 미끄러지잖아요. 장갑도 미끄러지고. 그래서 수건을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그 우산 살에다가 수건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는 형태로, 고리가 보통 수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직접 매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다는 형태, 자일 같은 거로 매다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가 이렇게 오더라도 이 안쪽에 수건이 있기 때문에 수건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도 수건 하나 갖고 다니면서 실제 비가 오면 이제 우산 안쪽에다가 이 수건을 하나 걸어 놓고 또 이제 그 수건 상태도 최상으로 좀 유지하고, 그리고 수건도 한 마인드 골프는 한 2개 정도를 이 캐디백에 넣어 갖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디백에 마인드 골프는 뭐 아까 장갑도 한 5개 갖고 다닌다 그랬죠. 또 공도 한 원 슬리브 정도, 공 3개 정도 넣어 갖고 다니고, 비옷도 넣어 갖고 다니고, 수건도 넣어 갖고 다니고, 또 뭐 벨트 같은 경우도 혹시 모르니까 벨트가 또 버클이 갑자기 고장이 나면 이게 풀어지면 이렇게 라운드 할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이 캐디백에 벨트도 한 세트에서 더 넣어 갖고 다니고요. 또 요즘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거나 이게 풀리면 다시 조이는, 그래서 그런 또 드라이버 이렇게 스크류를 할 수 있는 드라이버도 갖고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디백이 좀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라운드 할 때 필요할 때 없으면 좀 안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실제 또 이렇게 라운드 할 때 또 많이 손이 까지거나 또 다치거나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반창고 같은 것도 좀 상비 약같이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소화제라든지 두통약 이런 것도 넣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신이 어떠한 라운드 할 때 좀 불편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 중에 거리 측정기. 거리 측정기 이렇게 그 레인지 파인더라고 해서 레이저로 이렇게 쏴서 이렇게 오는 걸로 거리 측정하시 이런 것도 많이들 갖고 다니시죠. 여기에 이제 하나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거리 측정기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건전지가 들어가죠.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라운드 중에 이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이게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프리시한 루틴이라고 하죠. 샷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그 샷을 스윙을 어드레스 들어가서 치기 전까지의 루틴은 프리시한 루틴인데 이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분의 프리시한 루틴은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마인드 골프랑 같이 라운드 하셨던 분인데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건전지가 다 돼서 13번 홀인가? 해서 그 다음부터 이 거리 측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프리샷 루틴이 깨진 거죠. 이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물론 옆에서 캐디가 불러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재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프리샷 루틴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못 치시더라고요. 참 골프가 예민한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거리 측정기에 맞는 건전지도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또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좀 액세서리 같은 것들, 뭐 반창고라든지 건전지, 뭐 이런 티, 마커, 뭐 장갑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파우치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골프장에 가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클러치백 형태든 조그만 파우치 형태든 아니면 약간 미니백 이렇게 드는 형태든 이런 파우치 또는 클러치백 같은 거를 갖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섬주섬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돈도 가져가야 되는구나. 내기 하신 분들은 돈도 이렇게 어딘가 넣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파우치나 뭐 클러치백이나 어떤 형태들은 조금은 좀 넉넉한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골프 라운드를 할 때 클럽하고 공을 뺀 나머지 부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챙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책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언급한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또 생각이 나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라운드를 갈 때 또 라운드 중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 클럽하고 공을 뺀 나머지 필수적인 또는 옵션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시다가 나도 이런 것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하나 정도씩 추가로 이렇게 사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그 라운드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쭉 다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골프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클럽 꼭 필수적으로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골프장 우리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에 갔을 때 골프장에 어떤 것들이 있고 코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걸 다음번 샷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